파크골프의 인기 폭발.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 가입 문제 및 기득권자의 횡포에 대한 조사.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나 파크골프 시작했어 하는 분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일반 골프를 치다 파크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솔깃했지 뭐예요. 과격하지 않으면서도 운동과 소일거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니 딱이다 싶었죠.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오늘은 파크골프의 뜨거운 열기 뒤에 숨겨진 이야기 함께 파헤쳐 볼까요? 파크골프 도대체 왜 이렇게 핫한 거야? 파크골프는 공원 파크과 골프의 합성어처럼 이름 그대로 공원 같은 곳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골프랍니다. 스윙도 간소하고 장비도 간단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여가 활동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 파크골프는 일본에서 처음 시작됐는데요. 우리나라에는 2004년 서울 한강에 첫 9홀 파크골프장이 생기면서 들어왔다고 해요. 이후 저렴한 비용과 쉬운 접근성 덕분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9년에 226개였던 전국 파크골프장이 2023년에는 무려 398개로 늘어났다고 하니 그 성장세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총 홀수도 6,361홀에 달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파크골프 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북 62곳, 경남 60곳, 경기 43곳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파크골프장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어르신들의 건강도 챙기고 여가 활동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리는 거죠. 강원 화천군이 파크골프 대회를 통해 94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지역 특산품 판매까지 이끌어냈다는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전남도는 2026년까지 파크골프장 50개를 추가로 만들 계획이고 대구시는 금호강변에 108홀짜리 초대형 파크골프장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파크골프의 인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 같아요. 파크골프장 우리 동네는 어디에? 그리고 늘어나는 그림자. 파크골프장의 수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16년 135개소에 불과했던 전국 파크골프장이 2023년에는 398개소로 훌쩍 뛰었으니 말 다 했죠. 서울만 봐도 마포 월드컵, 영등포 한강, 송파 잠실, 노원, 중랑천, 강서 서남 등 주요 지역의 파크골프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 9홀이나 18홀 규모로 조성되지만 최근에는 27홀, 36홀 등 더 큰 규모의 파크골프장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해요. 최소 8,255심바울이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하니 꽤 넓은 공간이 필요한 운동이죠. 하지만 이렇게 파크골프장이 늘어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난개발과 환경 훼손 논란이에요. 많은 파크골프장이 주로 하천변에 들어서고 있는데 이게 홍수 피해나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022년 강원 횡성군 진천 둔치 파크골프장이 집중호우로 크게 훼손되거나 성남시 탄천 파크골프장이 홍수로 복구 비용만 37억 원이 들었다는 소식은 결코 가볍게 들을 수 없죠. 환경단체들은 하천 바깥에 다른 부지를 활용하거나 친환경적인 설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붐도 좋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요하니까요. 파크골프 가입? 이게 이렇게 힘들 일이야? 제가 파크골프에 관심을 가지면서 직접 부딪혀본 가장 큰 벽은 바로 가입 문제였습니다. 시설은 지자체에서 시민들을 위해 저렴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막상 이용하려니 아니 이게 뭐라고 이렇게 까다로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의 파크골프장은 지자체가 운영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동호회나 협회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신규 가입을 제한하거나 기존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곳은 기존 회원이 탈퇴해야 한 자리가 비는데 6개월 정도 기다리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분이 생겨 한 자리가 날 수도 있어요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죠. 분명 공공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회원들이 주요 시간대 예약을 독점하거나 신규 회원의 가입을 반대하며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동호회 가입비나 연회비, 이용료 등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공정한 이용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대도시나 인기 있는 지역의 파크골프장은 가입 대기자가 줄을 서는데 지방의 소규모 파크골프장은 이용률이 낮아 운영 효율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지역별 편차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기득권이라는 이름의 횡포, 이대로 괜찮을까? 파크골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기존 회원들, 이른바 기득권자들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파크골프 붐이 만들어낸 또 다른 그림자이자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목포 MBC 보도에 따르면 지자체 예산으로 지어진 파크골프장이 특정 협회나 동호회에 사조직처럼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방문했을 때도 몇몇 동호회가 아예 전용 사무실, 탈의실 등의 용도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만의 공간처럼 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공공시설인데 마치 사유물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기득권 독점은 여러 문제로 이어집니다. 기존 회원들이 좋은 코스나 대회 출전 기회를 독점하고 신규 회원이나 비회원에게는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동호회에서 추천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특정 시간대는 우리 동호회 전용이다 같은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니 파크골프의 공공성과 형평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셈입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 간에 물리적 충돌이나 심각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문제는 이제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선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거죠. 파크골프 밝은 미래를 위한 제언. 파크골프는 분명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운동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파크골프는 모두의 운동이 아닌 그들만의 리그가 될지도 모릅니다. 파크골프의 밝은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체계 구축. 파크골프장은 시민 모두의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입니다. 특정 동호회나 협회가 독점하는 사조직 형태의 운영은 지양해야 합니다. 가입 및 이용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시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환경 친화적인 설계와 조성 하천변 난개발을 멈추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물색하거나 친환경적인 설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별로 파크골프장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다 보니 혼란이 많습니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고 기득권 독점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규 회원을 포용하는 문화. 파크골프의 진정한 붐은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길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기존 회원들의 기득권을 제한하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포용적인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파크골프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려면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시민들의 관심과 목소리가 모인다면 파크골프는 진정으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여가 활동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